오늘 오랜만에 원택 업데이트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개 분기 만에 드디어 24년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한숨 돌린 상황이고 25년도 믿을 건 브라질과 태국, 피부 미용 외국인 관광객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수출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과거 5개 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어닝 쇼크를 발생했죠. 그래서 24년 내내 두드려 맞은 주식이 돼버렸죠. 23년 4분기부터 컨센 대비 10% 쇼크, 24년 1분기 50% 쇼크, 40% 쇼크, 3분기도 거의 30% 가까이 쇼크가 나면서 모든 기대감이 다 없어진 상태였어요, 주가는. 근데 이제 드디어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가 나면서 이거 이제 부진을 딛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지금 이제 살짝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20% 서프가 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 서프가 나면서 OPM도 20% 후반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이제 37.5%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면서 원래의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15,000원 최고점부터 어닝 쇼크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 6,500 선으로 된 상황이죠. 이제 어닝 서프가 나니까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업데이트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한투 리포트가 그래도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4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22% 서프가 났고 영업이익은 31% 서프라이즈가 났다. 그래서 각각 컨센서스를 12%, 20%를 상회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거죠. 사업 부문별로는 이 RF 장비, 올리지오랑 올리지오 X 쪽에서 44% 성장, 그다음에 소모품 쪽에서는 25%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쪽 유통사를 통해서 라비앙 미국 수출이 이제 시작됨에 따라 브라질 라비앙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하며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지금 24년 4분기 관세청 레이즈 기기 수출이 미국이 2,700만 달러고 브라질이 100만 달러예요. 브라질 시장에서 라비앙은 아예 끝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브라질에서 라비앙이 같이 회복을 해줘야 이제 올리지오의 힘을 보태면서 다시 확실하게 회복이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브라질은 아예 지금 요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회사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올해도 수출 모멘텀이 이어진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도 한 2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일단 어쨌든 작년은 역성장을 했어요. 매출도 역성장, 영업이익도 역성장을 했죠. 근데 다만 25년은 24년에 너무 개판을 쳐놨으니까 전년 대비 YOY로 했을 때 낮은 기저효과와 이제 올해 수출이 잘 되면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한 25% 성장한다고 전망을 한다고 했고 올해 수출 중에서도 메인은 태국으로 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브라질의 그 5년 3천억짜리 계약한 그 올리지오 그 1년치 이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라비앙 수출 또 한 250억이었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3년간 그래서 그것도 이제 25년도 1년치가 반영이 되는 걸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8,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을 했나 했더니 23년 PER인 21배를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 여기서 진짜 이 주식이 많이 망가지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23년 펄을 적용을 해야 겨우 8,000원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이 막 엄청나게 성장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25년도 예상 실적이 작년은 완전히 부러진 한 해라고 치면은 그 전년도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잘 나가던 23년도 그 실적까지도 회복을 못 해요, 올해. 매출 기준으로는 넘는데 매출 수익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쵸. 근데 23년 PER이 21배였는데 그러면은 올해 21배를 적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23년에 PER 21배를 적용할 때는 얘네가 지금 성장을 막 50%씩 하던 시기였거든요. 22년 뭐 50%, 23년 뭐 40% 이렇게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에 적용된 퍼가 21배고, 지금 현재는 24년에 완전히 개판치면서 원택의 성장이 그렇게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의구심을 일단 한번 들게 한 해였고, 그 다음에 이런 의구심이 한번 들었는데 지금 딱 한 분기 서프라이즈가 난 상황에서 이제 다 회복했다, 23년에 다시 계속 성장하던 그 당시의 PR을 적용하면 될 거다 라는 이제 논리인 것 같은데, 저는 요것도 조금은 더 낮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저 20일을 안 넣으면 목표 주가가 안 나오니까 현 주가만큼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현 주가가 지금 한 6,500-600원인데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원택은 뭔가 PER을 높게 주기는 조금 시장의 의구심이 좀 끼어 있어서 요거를 다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저도 좀 들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이런데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줘야 주가가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원택의 포워드 PER이랑 PBR이 그렇게 저렴한 바닥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히스토리컬로 그냥 평균적인 적당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 쉽사리 저평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과거에는 이제 성장 일변도였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한 기대는 조금 꺾인 상황이니까 그걸 감안하면 과거 평균치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비교적 높게 받고 있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쵸. 이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의견을 무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올리지오 성장하는 거 인정되죠. 네, 너무 수출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팁도 이 정도 성장하는 거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 성장, 10% 성장.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라비앙이에요. 라비앙이 이 원택이 잘 나갈 때는 200% 성장, 80% 성장을 보여줬던 기계인데 24년에 완전히 부러졌고 지금 역성장을 했잖아요. 25년에는 크게 지금 회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널리스트도 요거를 추정할 때 회사와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토대로 라비앙이 그냥 25년도 크게 막 회복을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라비앙까지 잘 되면은 참 그 주가 회복세에 탄력을 받을 텐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원택은 밸류를 또 조금 깎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올리죠 원툴이 돼버린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매출은 뭐 이렇게 올해 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아직 23년도 수준으로는 올해도 회복을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이고,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어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을 어쨌든 뭐 30% 후반까지 뽑아내는 회사고 성장하는 섹터에 있다는 거는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굳이 뭐 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실적을 올해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원택을 뭐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수출 데이터를 한번 봐보면 라비앙은 역시 고만고만해요. 회복을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 뭐 엄청 안 좋죠. 그다음에 올리지오도 2월 데이터가 조금 꺾였지만 뭐 전년 대비로는 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는 거는 뭐 분명해요.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전년만큼 나올 리는 이제 없는 숫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실적 한투증권 리포트 실적 추정치에서 라비앙이 올해 강보합으로 전망됐잖아요. 그쵸. 일단 1, 2월에는 많이 하회했네요. 하회했죠. 그러니까 강보합도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비앙은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브라질이랑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모품 팁도 그냥 무난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퍼센트로 보면 YOY로 라비앙은 40% 꺾였고 올리지오 뭐 60%더 나갔고 소모품도 뭐 10% 정도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1, 2월 누적 기준으로는 라비앙 역성장, 올리지오 거의 뭐 100% 성장 이어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원택을 왜 아까 그 컨센서스를 보다 올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냐라고 생각한 게 국내 매출단에서 올해는 조금 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요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게 지금 이제 강남구 방문 외국인 의료 관광객 210% 늘어난 비결은 뭐 요런 건데 지금 이제 뭐 이 기사는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중간중간만 말씀드리면 재작년 강남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뭐 한 18만 5천 명 수준으로 전년보다 200% 늘어난 수치고 코로나 이전 최대치였던 13만 명보다도 40%나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뷰티 관광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지금 한국으로 이제 관광을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뷰티랑 의료랑 다 합쳐진 숫자입니다. 보면은 강남구는 뭐 2년 전 이렇게 이런 센터를 차려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 진료 예약 등 뭐 통역까지 해주면서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공항에 외국인들이 도착하자마자 리무진으로 픽업해서 병원이나 호텔로 안내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때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게 이 국외 국어로 무료 통역을 지원하는 뭐 이런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이 의료 관광에 엄청난 지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나 봐요. 근데 요거는 사실 데이터로도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이 신용카드 사용 실적 기반으로 외국인 의료 관광 소비액을 분석을 해보니 1조 1천억이 외국인들이 서울병의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돈이고 성장률이 지금 올해 1조 1천억이잖아요. 서울이. 지금 작년에 4,700억, 23년에 2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액이 지금 100% 넘게씩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의료 관광으로 쓰는 돈이. 그러니까 이런 게 국내 매출단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택은 RF 미용기계 쪽에서는 가장 보급화된 이런 기계니까 이런 수혜를 원택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올해 국내 매출 쪽에서는 다시 좀 잘 나가던 2022년, 23년도에 그 국내 매출의 그런 실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올해는 국내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도 잘 되는 이런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짧은 기간 와서 치료를 하고 갈 텐데 올리지오나 라비앙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리지오는 한 번 받으면 이제 텀이 한 6개월 정도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괜찮죠. 그 다음에 싸고. 그러니까 지금 그 피부 미용 쪽에서 그 원탑은 뭐 누가 뭐래도 그 리쥬란 시술이고 그 다음이 이제 보톡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올리지오 뭐 이런 것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도 보면은. 그래서 올해는 뭐 국내도 좀 그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번 올해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피부 관리하러 온다기보다는 왜냐면 그거는 거기서도 할 수 있으니까 성형수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남구 의료관광 1조라고 하면 비용으로나 뭘로나 봤을 때 상당 부분은 성형수술일 것 같고 이런 피부 관리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다는 거는 딱 그 전문성에 대한 믿음 아니면 뭐 비용일 텐데 물론 그 비용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피부 관리 애초에 단가가 크지 않은 피부 관리 받으러 조금 싸게 받으러 한국 오면서 비행기 값까지 끊는다는 게 조금 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죠. 물론 그거는 뭐 좀 나중에 뭐 그런 자료가 없겠지만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그쵸. 근데 그만큼 사실 성형 뭐 당연히 뭐 한국에서 유명하니까 의료 관광으로 올 수 있지만 피부 미용 같은 거는 접근성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관광 왔다가 사실 뭐 한 번 받고 가기도 너무 편한 그런 접근성이 쉬우니까 뭐 그냥 쉽게 이렇게 긁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결제 금액 자체의 성장률이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뭐 2배씩 매년 성장하는 이런 시장이니까 분명히 수혜를 뭐 어느 정도 받을지는 이제 브렉다운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수혜를 받는 건 무조건 확실하다. 네, 뭐요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